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보류 의결한 평택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권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으니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 편익 시설을 정비하고 사용 강습료를 조정하여 주민 편익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안 제13조, 안 제16조에서는 그라운드 골프장 찜질방 폐쇄 및 다목적 체육관 명칭을 실내 체육관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 편익 시설 정비 및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주변 영향 지역 지원 사업으로 환경 관련 가전제품 구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10호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가정 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주민 편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지원 사업의 개별 지원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주민 편익시설 운영을 위한 일부 주민 편익시설의 명칭 변경, 사용료 및 강습료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기본적인 거는 뭐
동의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예. 여기 이제 그 공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찜질방을 예. 없애고 그 옥상 조경으로 개정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찜질방을 없애는 겁니까? 찜질방은 없애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찜질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통합으로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별도 찜질방은 저희가 명칭을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골프장은 저희가 용도를 좀 바꿔서 저희가 다른 걸 하려고 지금 조경이나 뭐 이런 쪽이나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이제 활용도가 높은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검토한다. 예, 그 이제 주민들이 이용이 많을거나 뭐 현재 좀 이렇게 이용률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20조에 보면 그 밖에 주민 지원 협의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뭐 그거를 이제 시장과 주민 지원 협의체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6조에 가전제품 구입비를 별도로 항목을 굳이 만든 이유가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나요? 요 항목을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7번 규정만 예, 예.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왜 그 가전제품 구입비라고 하는 거 별도로 특별히 명시한 뭐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저희가 이제 거기 기본 시설 중에 이제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그 필수 시설이라 저희가 아마 별도로 꼭 필요해서 이제 이쪽은 협의를 정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저 변경이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찜질방 대여료가 2,000원이거든요. 예, 뭐 근데- 이제 옷을 입으면 예, 예.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전에 가보면 물론 이제 그 업체마다 틀리긴 하지만 민간 찜질방도 찜질복 1,000원 받는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00원 정도 해도 되지 않냐. 뭐 특별히 2,000원을 꼭 받아야 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을 만약에 하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뭐 예, 만약에 저기 한다 그러면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보다 더 받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그렇고요. 이제 이게 민간에서는 옷이 이제 많으면 이게 세탁비라든가 이게 관리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2,000원은 이제 근데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이용객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적으니까 이게 세탁비나 이런 게 비용이 더 들어가서 약간 근데 좀 또 딴 데보다 좀 시민분들이 봤을 비싼데 때는 예, 예. 민간에서는 1,000원 받고 있는데 공공에서 그걸 더 받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우리 대표 발의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좀 협의를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예. 이제 의원님 이 별도로 말씀드리면 딴 데는 이제 찜질방비를 받는데 저희는 이제 찜질방은 그냥 무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딴 데보다 약간 비용이 그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찜질방을 또 운영하려면 저희가 여론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별도 비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딴 데보다는 1,000원이 좀 이렇게 계산이 더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옷보다 찜질방 사용료라고 해서 2,000원을 받는 게 낫지. 옷을.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수영하시고 그 별도 찜질방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 2,000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수영 강습료가 있는데 예, 예. 이제 물론 이게 지금 주 2회 강습이라 대인하고 청소년은 똑같아요 가격이 예, 예. 개정해도. 예. 근데 소인 경로자 장애인은 좀 올랐습니다. 38,000원에서 물론 80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3만 원이면 3만 원으로 해서 좀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다른 거는 다 동결시키고 소인 경로자 장애인은 오히려 올린 부분이라 차라리 절삭을 한다고 하면 예. 3만 원으로 절삭하는 게 맞지 않냐. 저희도 이제 그 부분 때 고민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66,000원에서 50%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한 3,000원 정도는 내려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일단. 우리 또 대표 발의하신 의원이 계시니까 예, 합의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유승용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강습료나 사육료나 용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체의 어떤 용어들을 쓰고 자체의 요금 체계가 되고 자체의 그런 어떤 그 대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나 이런 걸 뭐에 맞춘 거냐면 우리 평택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들과 다시 다 맞추는 조정 작업을 지금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 시립수영장이나 그리고 평택시 관내에 있는 타 체육시설들과의 어떤 요금 체계를 다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좀 일부 한 거고요. 그리고 민원인분들 뭐 농구교실 강습료나 이런 거는 이제 민원인분들의 어떤 요구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가전제품 구입비에는 조례에 이게 좀 추가가 돼서 이게 이제 사실은 서부발전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 항목은 조례 변경돼도 이게 이제 그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 변경을 통해서 상위법에서 이 조례 변경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수정안으로 좀 수정이 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찜질벽 대여동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사용료가 제한되면 뭐 소인은 1,000원을 받고 예, 뭐 예. 그 대인 어른들은 뭐 2,000원을 받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거는 정해 시간 동안 우리 조정할 예, 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황정구 의원입니다. 예. 지금 그 현행 조례를 만들 때 예. 이제 다목적 체육관으로 명칭을 했다가 예. 이제 개정안에 이제 실내 체육관으로 예, 예. 붙였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용료는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사용료의 문제에서 좀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왜 애초에 다목적 체육관으로 했다가 이거 실내 체육관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 애초에는 이제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배드민턴이라든가 실내 체육 시설로 거의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는 거기서 뭐 강습도 있고 뭐 강의도 있거나 무슨 회의실로도 용도를 이렇게 이제 중회의실 정도로 쓰려고 했는데 현재 그 시설 용도로 돼 있는 게 거의 실내 체육관 용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명확하게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알겠고요. 이게 보니까 뭐 지금 환경국에 관련된 뭐 예. 사항들은 아니지만 예.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사용료들을 예. 받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분야에서 아니면 어느 국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예,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원 내 체육시설 같은 것도 뭐 공원 내 체육시설이면 뭐 공원에 주민들이 이제 뭐 그 좀 잠시 쉬러 왔다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면 사용료를 워낙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또 체육진흥과에다가 소관으로 남겨버리면 체육진흥 또 그 사용료 법에 의해서 또 받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 오고 또 시설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시설을 그만큼 또 갖춰줘야 되는데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오고 형평성의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어떤 분야의 어떤 한 분야인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전체적으로 좀 국에 상관없이 한번 통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고칠 때 어떻게 됐든 이제 주민들의 이제 그 편의나 주민들의 예.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일단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한번 국가
북 또는 가와 과 사이에서 어떤 예, 예.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이 뭐 설립 목적, 그다음에 이제 크기, 뭐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편차가 없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특수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적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별개로 제가 좀 궁금해서 얘기하는데 예. 그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이제 변경하는 거니까 예, 예. 그 부지가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지 자체는? 부지는 그냥 주민 편익시설 전체 부지로 제가 알고 아니 있고 그 쉽게 말하면 그 부지 자체가 예, 예. 이게 본래는 이 사용료에 관련된 것들이 가려면 체육시설 부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부지 내로 그게 변경이 돼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는 게 본래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마냥 부지는 공공부지로 돼 있는데 뭐 시설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간다든가.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예. 궁금한데 예, 거기가 과연 예, 무슨 용도로 돼 있나 제가 본래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예. 부지로 돼 있어야 예. 실내 체육, 되는 게 예. 맞고 그래야 사용료를 또 부과하는 게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맞는 건데 그 부지가 좀 제가 어떤 부지로 돼 있는지 예. 궁금해서 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예, 예. 끝내겠습니다. 그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제 없앤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는 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계속 많이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 그러는 실정인데 여기는 이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아니면은 그쪽 주민만 그라운드 골프장을 쓸 수 있었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거기가 이제 용도가 그렇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은 좀 활용도가 높은데 게이트볼장은 그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계속 존치되는 겁니다. 그거는 게이트볼장은 존치를 하고 이 그라운드 골프장은 애초부터 좀 어떻게 보면 세울 때부터 문제가 지금 약간 이제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거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900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관련 용어 및 가산금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고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가산금 비율 및 사용료 산출 기준 등 개정된 상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0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 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이용한 본 조례의 조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방류수 수질 관리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상위 법령 개정 시 적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물환경보전법은 이제 18년 1월 18일자로 그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법은 좀 더 일찍 됐고 시행은 2018년도고 아마 법 개정이나 입법 예고된 건 201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예. 이제 물론 뭐 그 주무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시행정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특히 그 용어 사용 같은 경우는 개정 법률을 보면 2013년도에 개정된 부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 너무 늦었고요. 저희가 향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개정됐을 때 부칙으로 20조에 따라 납부가 부지된 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금에 대한 종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는데 예. 지금 이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액수나 이런 게? 저희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거의 그 체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는 그 회사가 폐업했다든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중과사무금은 지금 부과된 현황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 사실은 그 구조에 보면 그 COD를 예. TOC로 바꿨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유가 이게 더 폐수 관리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바꾼 건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TOC는 이제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BOD나 뭐 COD는 이제 실험을 해서 즉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바꾼 게 현재 그 COD는 난분해성 물질이라고 이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데이터 수치가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차라리 총 유기탄소 그러니까 이 C는 부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유기물이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선진국도 바뀌었고 저희 나라도 그걸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이 바뀌기 전까지 조례가 어쨌든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예. 현재 우리가 운영된 거는 TOC로 운영을 해오고 법이 있는 거죠? 바꾸면서는 이제 그걸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 조례가 늦게 조례가 바뀐 게 늦게 오는 맞습니다. 거지 현행 운영은 이렇게 됐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13조에 13조 14조 이 용어가 이제 공동 처리 구역을 공공 폐수 처리 구역이나 그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시설 개선 충당금 이런 거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오고 적용을 해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좀 조례가 늦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6조에 기본 배출 부과금의 부담을 삭제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적용했어요? 부담 시켰었어요? 안 시켰었어요? 법이 바뀐 다음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뭐 별도로 부과된 건 없습니다. 지금 산단에 조성돼서 폐수 처리장 운영하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아까 이제 가산금 중과산금은 실제 저기는 부과된 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20조는 빼고, 그럼 26조의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실제 구성과 운영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이건 언제까지 구성했다가 안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던 데는 이제 어연한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다가 기업 지원과에서 최근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몇 년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입주자 대표가 현재 평택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또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법이 시행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은 일부는 그 법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또 일부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게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고 뭐 이런 좀 혼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런 거를 좀 기회로 해서 향후에도 좀 그 관련된 환경국과 관련된 조례들이 좀 개정될 부분들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좀 개정할 것들은 시급히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물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 미용조례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이 임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류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그 임용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제가 이제 3조를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재는 이제 법정 교육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공중 위생업소하고 미용업소나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대관료하고 강사를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원 근거는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관한. 그러니까 3조의 1호에 대해서는 이 교육 훈련은요? 훈련?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기존의 교육은 법정 교육에 대해서 공중위생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훈련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같은 용어 같지만 교육은 법정 교육 개념인 거고 훈련은 이미용자들의 이분들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계속적으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기존에도 저희가 법정 교육하는데 네. 이제 기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게 오면 네. 강사를 거기서 초청해서 그것도 이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그것도 저희가 보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조례로 사실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호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다행히도 맞죠? 맞습니다. 예. 이 3호에 대한 부분도 이거 마이스 산업에 관한 조례로 가능한 거죠, 지금. 홍보. 예, 뭐 타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이 예. 조례의 근본 저희가 좀 더 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네네네. 그 이 임용 산업의 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하여튼 비공개 회의 때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예, 좀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임용 서비스 산업에 해당되는 그 사업자분들이 얼마나 되죠, 규모가? 저희가 약 1,912개소가 있는데요. 이제 이용업이 한 158개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용업이 1,700개소인데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요새 세분화돼서 뭐 피부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요새 이제 뭐 손톱 발톱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있어서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업종이 다양하죠. 비용 추계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추산이 안 돼서 못 올린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1억 미만으로 뭐 어느 정도 계산은 됐는데 그 금액 이야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게 마이스 산업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임용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게 돼서 경진대회나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이러면 이게 이 비용 추계로는 교육과 법정 교육과 이 모든 게 다 진행되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는 이게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희도 고려를 해봤는데 그 타시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뭐 뷰티 헤어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이제 교육 훈련 이런 거 했을 때 대부분 한 3천만 원 뭐 그 정도 선이지 이게 크게 이 사업만 갖고 별도로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액이 뭐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세워봐야 금액이 얼마나 산정될지는 뭐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현재로 타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1억 미만의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경진대회나 박람회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그 마이스 산업 조례나 타 조례로 이게 지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도 법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특정해서 정확히 어떤 집중한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종환 의원님께서도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라는 그 취지로 이 조례가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4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1항에 보면 관련 기관하고 단체가 나와 있고 2항에 보면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금 아까 말한 그 기관 및 단체 이 부분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 대충 유추가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그 임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낸 그 사업자들을 지칭하느냐 아니면 그분들을 총괄하는 협회를 지칭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논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난번 사회복지사 협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말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한번 대충 유추는 되지만 집행부의 생각은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미용업
협회에서 지부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지부에서 타 지자체도 보면 이렇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면 명업 지부에서 들어와서 공모에 선정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이제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그 지부나 협의를 말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아니, 정일구 이게 의원님 추가 그 질의. 협회나 단체를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져요. 또 왜냐면은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임의용의 산업에 관한 이게 헤어도 있고 네일도 있고 피부도 있고 뭐 굉장히 아, 분류가 맞습니다. 나눠진다는 예.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그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냐면 네일이나 예. 피부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헤어나 이렇게 예. 있잖아요. 저희가 볼 예, 예. 그 산업군들이 지금 이게 다 지부가 형성이 돼 있고 협회가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협회가요. 그 한국 이용사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대한 미용사회가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피부 이용 사회가 있습니다. 예. 피부 미용이요. 피부 예. 미용. 그다음에 네일 아트 그러니까 네일 아트 미용 사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제가 그럼 열거했던 게 전부네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이게 지금 다 협회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네 개가요? 협회 그러니까 이용사회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회의 예. 지부로 돼 있습니다. 회 지부로.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이 네 개 회에? 현재는 없고요. 그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용사 회에 네. 그 이제 위생 교육을 할 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예. 작년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180만 원이 나간 일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중위생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좀 그런 게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조례들이 있고 한데 이 회들이 전혀 그러면은 활동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저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시의 보조 사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법에 의해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그 본인들이 실적을 가지고 와야 그 실적이 채워지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보조금 단체로서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들이 어떤 그 자구적인 그 움직임들은 있었나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무슨 예. 아니 지금 이제 미용사협회나 이런 데들은 계속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활동을 좀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네. 뭐 지회별로도 활동하고 또 네네. 봉사활동도 또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말씀이 아니라 네. 이제 어떤 그래서- 박람회나 경진대회나 어떤 뭐 그런 마이스 그런 산업 거는 없는 홍보. 예, 뭐 그런 것들 어차피 뭐 지금 사실 알다시피 이미용이 과거에는 되게 네. 좀 나름대로 네. 좀 우리가 말하는 좀 선호업종도 됐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알다시피 이제 지금은 되게 다들 어려워하고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라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뭐 자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활동들도 많이 다양하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보조나 이런 것들은 좀 거의 없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조금 단체들도 사실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네. 협회 차원의 이제 봉사는 이제 그쪽이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네, 할수 있다. 그러니까 뭐 네. 검토를 충분히 해서 네, 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속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기에 남기고 싶은 건 이제 이 조례가 그 마이스 산업 조례나 여러 가지 조례들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나 특정 어떤 이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하겠다라는 의지, 그 의지가 이제 이종환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신 거고 그 의지를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다른 산업군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저울질해 주셔야 된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좀 그 집행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 예.
그 지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예, 지부들이. 그 협회에 따라서 이제 평택시 네. 지부라든지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쉽게 지부가 말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큰 협회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밑에 지부가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모든 그 단체들의 지원하는 형태를 보면 지부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없어요.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서 이제 그 지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형태가.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는 상황을 보면 그 사주에 오면 여기 같은 경우는 협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지부로도 갈 수 예.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데도 보면 예. 체육회에 돈이 들어가서 각 저기 종목별로 그 지원 예, 금들이 알겠습니다. 나가거든요. 근데 지부로 지금 요 등록을 자체만 놓고 보면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평상시에 비해서. 이게 이제 전체 그 저희 이제 외식업 예를 들면 외식업 지부가 있으면 외식업의 그 평택시 지부면 그 지부를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중앙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외식업 지부가 있다 예, 그러면 예. 외식업 지부로 지원해 줄 때 예, 예. 외식업 지부 전체 협회에다가 지원금을 내려보내고요. 보조금을. 예,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지부로 배분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직접 그런 형태로 지부 가는데 직접 지부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 형태가 조금은 틀리네요. 다른 데하고. 평택시 지부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지부를 단체가 그렇게 예, 평택시 지부로 그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단체로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아, 예, 건데 그러면 각각의 지부가 예를 들어 4개가 있다 그러면 예, 이게 예. 별개의 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별개. 예. 별개로 예, 단체 등록이 돼 이 있습니다. 4개 지부를 묶는 협회가 따로 있지는 않다는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아까 아, 예. 물어본 건데 아니요. 따로 있다 보니까 예,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린 아, 거거든요. 만약에 따로 전체 그 있다면- 지부를 묶는 거는 평택에 예, 뭐 예. 공동으로 없습니다. 글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4개의 지부가 예를 들어서 예, 있다고 별개로, 치면 예. 별개라면 예. 좀 납득이 가는데 예, 별개로 다 운영을 하고 4개를 있습니다. 또 묶는 협회가 하나가 있다면 그 협회를 통해서 내려가는 예, 맞습니다. 그 맞다라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 지부대로 회원수를 등록해서 예,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저기 임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는 부분이 좀 중심인 것 같고요. 뭐 그 속에서 이제 하위적으로 뭐 지부가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 지부는 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에 맞게 적절하게 어떤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평택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회의, 포상, 관광, 전시회, 이벤트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이 무슨 임용을 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부분적인 부분인 거고 기본적으로 마이스 산업은 그런 국제 어떤 교류 협력, 무슨 컨벤션 이런 거와 연결돼서 관광 뭐 이런 사업이 주요 핵심 사업이지 마이스 사업이 이건 좀 별개다. 그래서 이 또 혼돈이 있을까봐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폭넓게 해석을 해보면 뭐 대한민국 산업이 다 만나는 거니까 다 마이스 산업이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마이스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구별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렇게 각각 저는 분야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뭐 미용 서비스만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들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개발해 낼 건지 이제 이런 어느 이제 특정 도시는 뭐 빵을 가지고 그 빵을 어느 상품화 시켜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또 강원도의 뭐 강릉인가 어디는 커피라고 하는 거를 뭐 매개를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부분에서 그 산업들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평택은 그럼 뭐 식품에 관련된 번하면 이거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을 좀 키워낼 건지 중심적으로 몇 가지들을 그런 것들이 평택이 가지는 장점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그런 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첨언합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4조의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3조의 이 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지 무조건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닌 것이 이 지금 제4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건강실천협의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잘못된 약칭 및 표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협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잘못된 약칭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11호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평택시 건강실천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건강실천협의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에서 사용하는 표현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8-911호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법 및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대행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 운영에 따른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연임 및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며 약칭 및 표현의 오류 사항을 정비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개정 발의한 조례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슬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뭐 다른 거는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바뀐 것 같은데 제 5조에 보면 그 위원회 임기 보면 그 이제 보통 우리 지금 조례들이 대부분 그 두 차례만 연임을 해서 이제 그 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전문가들을 이제 여러 분들을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게끔 위촉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서는 그 세 차례 연임을 하고 해서 그 기존 우리 일반적인 조례보다는 한 차례 더 연임 조항을 만들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중장기 그 지역보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4년 계획인데 3회면은 이제 6년 정도 아마 연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장기 의료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연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위원회 뭐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구성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의학사회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그 관내에 있는 간호학과 교수님들 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임기하고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회 때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6, 7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및 해임,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12호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3항에 따라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유승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원번호 8-912호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기반으로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등 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공공건축물 등의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네,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7조 보면 위원회 그 재척 회피가 나오는데 거기 1항 두 번째 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그랬거든요. 배우자였던 사람이 헤어지면 남남인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배우자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어떤 그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헤어졌다든가 뭐 그런 게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 또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사항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다른 제척이나 기피 사항에 있던 그 법 조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서 삭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삭제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항에서 보면 뭐 내가 못 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항이 들어가 있는 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설계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두 달 만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기 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1년 이상, 2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 배우자였던 분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이제 이 프로젝트 참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지금 그 과장님 말씀에 그 논지에 맞게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10년 된 사람들도 이거 배척돼야 되는데요. 20년 이후는 20년 돼도 제척을 돼야 되고요. 이 논리면 법이라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문구 자구에 있는 내용만 해석을 하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피해가 보는 사람이 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뭐 과장님 얘기하신 것 마냥 그 사업에 관련돼서 뭐 1, 2년 뭐 어떤 이런 조항이 있다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항에서 아니 뭐 20년 됐는데 무조건 헤어졌다고 해서 배척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대법원에 또 괜히 누가 소송 낼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신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임 소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킨 것도 있고 속기록에 우리 소장님 이름은 한번 남으셔야 될 것 같아서 첫 그 상임위 회의인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여쭤봤지만 이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의 그런 법령에 의해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것을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법제화 우리 조례에 명문화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가 이제 타 시군의 조례를 케이스를 다 맞춰서 같이 온 건가요? 아니면 상위 법령을 그대로 옮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항은 상위 법령을 그대로 옮겼고요.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거는 공공기관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조항은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든 것이기도 타 시군은 합니다. 이게 이 조례가 이미 다 각 시군에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져야 될 특별한 이유는 뭐가 있었나요? 사실은 타 시군에 같은 경우는 2개의 시군이 지금 현재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한 네. 전국의 12개 시군이 네. 규정이나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법 시행이 이 조항 시행된 게 보니까 20년 11월 20일 날 이제 시행령 같은 게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들도 아직까지 그 법 조례로서 제정은 아직까지 미흡한 사항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가지고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저희가 그러면은 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그 전에 구성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작년 6월에 구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심의를 했죠, 저희가? 심의를 그 전에는 이제 유사하게 그 건축 허가과에 건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운영을 했고요. 네. 지금 여기처럼 그 서비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된 사항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네. 그다음에 이는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심의를 해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잖아요. 이제 더 심도 있게 그 심의를 하면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좀 속도 있게 지금 가자는 게 전체적인 추세잖아요.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벽을 좀 없애자. 그런데 혹시 이 조례가 구성돼서 위원회나 이런 게 더 구성이 되고 하면서 말씀처럼 더 심도 있게 하면서 이게 건축 쪽에 우리 이제 도시 평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옥상옥의 어떤 역할을 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우려는 없나요? 이 조례는 이제 그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민간인들 대상하는 그런 그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제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일반 건축물보다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공공 건축물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네. 공공 건축물을 짓는 입장이다 보니 심도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좀 답변 드리면 이제 조례가 그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생기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제가 이거에 문제의식을 가진 건 뭐냐면 그 사실은 이제는 공공 건축물이 예전과 같이 그냥 네모 반듯한 건물로 해서 어떤 진행되거나 이거 뭐 아니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뭐 그 효용성을 따져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다면 이제는 좀 공공건축이라는 게 뭐 디자인이나 내용적인 어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사실 현장 방문해서 그 안에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그 지적들을 또 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좀 평택시의 공공건축물이 좀 모범적으로 좀 그리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건축이라는 거를 이런 것들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현재 제도 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좀 변화들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이 조례를 좀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평택호 같은 데도 가보면 그 앞에 지영이 그 기념관 앞에 어울림동 도각구 2개를 앞에다 새로 졌어요. 그래서 그 주요 메인 건물은 그 2개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 연결 통로를 또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로 보면 사실은 그래서 개별적인 저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도 잘 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제 고덕에 우리가 한박산 공원 부지 안에 도서관, 뭐 창의체험관, 박물관 뭐 이렇게 질 때 이 각각의 또 건축물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시민들한테 무엇을 좀 보여주고 무슨 정신과 어떤 그 미래 우리 평택의 가치가 이런 담긴 공공건축물이 좀 만들어질 필요들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평택이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좀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던 거니까 계속하면 유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앞서가는 디자인, 건축물, 새로운 디자인, 뭐 유니버설 디자인, 요즘에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고 가야 될 길이 먼데 사실 우려가 있어요. 이게 민간 영역에서의 오히려 더 혁신이 디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 구성 빤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혁신적 디자인을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혁신적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다. 저희 의원님들 코로나 전에 뭐 동유럽이나 북유럽 뭐 이렇게 뭐 서유럽의 어떤 디자인들 많이 보고 하시면 가서 보고 아 우리도 이런 도서관 이런 뭐 이런 시설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 보면 대부분 이제 국과장님들 많이 편성돼 있고 기존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상상의 영역이 그 수준이 레벨이 여기라면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구성에서부터 좀 혁신적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그 부분은 구성원들에게 유승영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고 뭐 이렇게 대표 발의하셨는데 그게 담길 수 있게 그 구성원들 구성에 더 힘써 주시고 구성원이 구성됐을 때 그분들에게 평택시 어떤 디자인이라는 그 틀이 정말 무한대다, 혁신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주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혁신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보충.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예. 네. 이제 전번에도 이제 화성 동탄 같은 데를 가서 보면 그 행정복지센터가 약간 반원식으로 건축물이 젖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LH가 조성한 거 이제 부지가 좀 많이 확보가 돼서 이제 그렇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걸 그렇게 그 넓은 부지에 반원 형태로 해서 그 구조물이 제가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그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더 해서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도 반영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진짜 뭐 값싸게 또는 그 천편일률적인 물론 많이 개선은 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뭐 그에 따른 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고민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기 종말 처리 및 비용 부담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호 중 이미용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이미용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니 저 절차를 하는 거예요. 절차.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다음 절차 진행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 그걸로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절차 진행해 주세요. 네, 이의가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는 절차를 이야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의 의견이 있어 정해 시간 동안 기명 표결을 한 결과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 건축서비스 사업 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수정한다. 제4조 2항 국소장을 실국소장으로 수정한다. 제4조 3항을 삭제한다. 제7조 1항 2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를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고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저거 폐기물